대전 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 뚱땅 시즌 2 제 3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호입니다. 언론 뚱땅 시즌 2 3회 오늘 두 바보 나오셨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과 이사정 활동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보 남매 마음에 드세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 진행자 바보 김상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원 김상기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 재미 들린 초대 손님 오늘도 박철 운영위원님 구경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철입니다.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구경 오시고. 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훌륭하신 겁니다. 훌륭하신 알겠습니다. 거죠. 바보들의 예. 행진. 네, 먼저 이기동구 바보께서 갖고 오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일단 네이버가 지난 4월부터 그 모바일 뉴스 플랫폼을 모바일 그 플랫폼을 좀 바꿨거든요. 그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여러 가지 기존 그 저희가 접해왔던 것처럼 포털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었는데 구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꿨어요. 네, 싹 뺐죠. 네네. 네. 완전히 싹 빼고 검색창만 띄우는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가요? 저는 네네. 안 그런데? 모바일. 그건 핸드폰이 안 그런데 저는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설정을 해서. 예, 선택을 하신 것 설정을 같은데. 하면은 네, 저는 언론사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요. 맞아요. 언론사 지정하라고 즐겨본 언론사 네네, 맞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그렇구나.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개 정도를 지정하라고. 네, 그렇게 맞아요. 아마 초기에 할 때 하면. 그걸 안 하면 구글처럼 그냥 검색창만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뜨는데. 선택하셨어요? 설정하셨어요? 저는 네이버 잘 사용 안 해서. 네네. 김상기 의원은 저도 네이버 안 갑니다. 안 가요? 오. 이사정 활동가는 혹시 네, 반성합니다. 네이버 설정을 안 했습니다. 설정 안. 저는 네이버 많이 보거든요. 주로 네. 그게 편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마 익숙해져서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거의 70-80% 이상은 네이버가 안 쓰고 예, 포털로.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포털 이용자의 거의 80% 정도가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네이버를 네이버죠. 통해서 예. 뭐 그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왜요? 정보들을 좀 접할 텐데요. 그 모바일 플랫폼을 바꿨는데 네네. 문제는 이 플랫폼을 바꾸면서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 단 한 개도 설정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제가 언론사를 지정하면서 지역 언론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과 이제 모바일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일보나 매일신문 뭐 이렇게 한 3개 지역 신문인가는 그 인터넷 통해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지역 언론사 그러니까 지역 일간 신문사만 따져도 한 120여 개 정도의 일간 신문들이 지역에 존재를 하거든요. 맞네요. 네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 같은 경우는 해도 좀 대충 아는 것만 6-7개고 충청 있고 거기는 아니요, 일간지요. 일간지요. 신문 인터넷 언론 말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네,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네네. 뭐 이런 신문들이 뭐 하여튼 등록 언론사만 한 10여 개 이상이 되거든요. 좋냐? 대전까지는. 야, 복수했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지역 뉴스 차별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됐었는데 모바일 환경으로 이번에 네. 개편을 하면서 더 완전히 이제 배제된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게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지역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용자들이 고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항변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고를 수가 요즘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그 매체를 통하는 경로가 네이버가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역 일간지가 소외되고 있다 모바일에서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네. 이제 노출을 좀 시키는데 사실 거기에 지역 언론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그 선택을 그러니까 그 지역 뉴스를 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지역 언론들이 물론 지역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있지만 지역 언론이 생산해내는 기사들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지역 같은 언론의 기사 경우에는- 콘텐츠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적은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보는데. 그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는 곳이니까 기왕이면은 당연히. 퀄리티가 네. 나은 거를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퀄리티의 이렇게 문제는 바꾸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제 네이버에서 얘기가 아니라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지금 뭐 정진호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네이버는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과 연동을 해보면 사실 아픈 이야기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역 언론 콘텐츠를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수익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포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80% 정도의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이용을 하고 또 다음이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언론들이 언론 콘텐츠를 좀 유통하는 채널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채널을 좀 거의 독과점 형태 가져가지는 못하는 실정들이고 중앙 언론 역시도 사실은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자신들의 뉴스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누가 요즘에 포털들을- 그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서 기사를 봐요. 다 그러니까요. 포털 통해서 보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게 지역 언론들에게는 또 다른 또 위기로 자, 그래서 이기동 작용하고 부장께서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거는 네이버가 그런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할 때 지역 언론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변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최소한 그 네이버가 그런 부분들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수익,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수익도 있지만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언론의 기능이라는 측면들에서 그리고 지역 언론의 그러니까 지역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관심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것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과 일정 정도 그 뉴스들을 그러니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하고는 또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무조건 그 수익이나 자사의 어떤 이익이라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들 이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주고 저는 두 가지 해야 된다고 쟁점이 있을 생각을 것 같아요. 좀 합니다. 하나는 그 선택지에 지역 언론 몇 가지 집어넣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스템상. 네, 뭐 그런 맞습니다. 카테고리 생성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네이버가 좀 더 대승적인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만들어 놔도 실제 그 선택하는 그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을 내가 관심 가는 그 언론사로 지정하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은 지역 언론이 그 유저들 아니면 지역 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과연 생산해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코바라 만들어놨는데 거의 안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도 이번 네이버 사태를 경험하면서 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대전시나 뭐 충남도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유저 그러니까 뭐 독자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뭐 블로거라든지 이런 시민 기자단. 그렇죠. 시민 기자단들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정보나 이런 차원에서 대폭도 좀 그런 부분은 또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지역 언론의 컨텐츠가 지역 독자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선택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의 그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언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가 지역 그 뉴스 제공자로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컨텐츠를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질의 그 상품들을 뉴스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민을 이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충분히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회원으로서 네. 그럼 이 민원연이 어떻게 네이버와 이게 대응을 할
계정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뭐 대전 충남 민원연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또 민원연이 많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도요. 지금 전국 민원연들이 공동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성명도 발표를 하고 7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이게 전국 월요일에 예,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그 지역신문 노조하고 지역 방송 노조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국에 있는 민원연 네. 조직에서 1인 시도 좀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민원연 응원합니다. 네, 이거 회비 많이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 이서정 활동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이제 동결됐다라는 그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 네. 이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11년째 동결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이 동결 상태에 대해서 꾸준히 부정적인 기사를 이렇게 발행을 해왔는데 11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으면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 대학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기사들이 주로 대부분이에요. 그 6월 11일 대전일보 칼럼에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그 교수분께서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그 칼럼의 논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 평가 점수가 낮아져서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대학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느니까 뭔가 교육의 질이 하락된다 이런 그러니까 논조였어요. 등록금을 올리면 평가 점수가 낮아져서 지원금을 덜 받으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돈은 동결돼 있으니까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얘기인데 왜 웃어요? 다른 네. 네. 네, 뭔가 바보 같은데. 화나 보여.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다른 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만 봐도 등록금 동결 11년 대학 교육의 질 하락 우려, 뭐 입학 정원 못 채울까 전전긍긍하는 대학들, 대학 자율성과 자기 혁신, 정원 채우랴 정부 눈치 보랴 충청권 대학가는 한숨만 이런 식으로 대학을 걱정하는 논조의 기사가 많았어요. 그럼 이럴 때 독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등록금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그렇게 비싼 편인가? 한국이 그렇게 비싼 편인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그 비싼 편인가 싼 편인가? 네. 그리고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요? 네. 난 신입생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육의 등록금이 비싼 장학금 만큼 받은 적 없어요? 받은 적은 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또 채워야 되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인 거잖아요. 대학 내내 네. 뭔가 캠퍼스의 로망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점수만 네, 채우려고 목소리 살기가 느껴져요. 힘들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네, 등록금 비쌌고. 그렇게 대학생들은 뭔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 대학 등록금만큼 이렇게 비례해서 교육의 질이 높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어떤 수준인가요? 등록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일단 딱 단순히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다라는 것보다 프레시한 기사를 참조했을 때 OECD 국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공교육비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이렇게 개인에게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공교육비 수치가 한국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OECD 평균의 60, 70% 정도를 웃도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공교육비가 낮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대학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그만큼 크다. OECD 평균에 그러니까 비해서. 결국 대학 등록금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싼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년째 동결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의 대학들이 과연 그만큼 그 돈을 이렇게 운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11년 전에는 그럼 무지하게 비쌌다는 얘기인 거네. 네, 계속 다시 말하면 그런 비쌌죠. 거죠. 등록금은 늘 지금도 비쌌습니다. 비싼 편이라고 하면은. 네, 그럼 대학들 돈 많지 않아요? 뭐 맨날 건물 새로 네, 맞아요. 올리고.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할 게 총장님 있는데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음식 드시러 다니시고 네, 뭐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교수님들 생각해 월급도 볼 많이 수 받지 않나? 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바로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정말 동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하락된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모든 대학생들이 비슷하게 대답할 거예요. 총장님이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뭔가 이렇게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 라고 그냥
푸념을 하는 거죠. 푸념을 하는데 네. 푸념을 하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금강일보에서 금강일보. 또 나왔네요. 금강일보. 네. 사면타. 아이고. 금강일보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건 금강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대학의 비위 금액이 그 대전 충남 지역의 대학의 비위 금액, 그러니까 횡령이나 이런 법에 위배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위 금액이 대전 충남 28개 교에서 86건이 적발됐는데 그게 총 109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럼 109억 원이면 적합하게 안 쓰인 돈이 네. 109억 원이나 된다. 네네. 109억 원이면 그 28개 교에 109억 원이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기만 해봐도 4, 5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4, 5억 정도면 대학 강의들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축소시킬 이유가 없는 돈인 거죠. 이 돈으로 충분히 강의도 할 수 있고 교수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시간 강사들의 처우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지역 언론에서는 계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서 지역 대학이 힘들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또 비슷하게 강사법 개정되면서 뭐 이렇게 최저임금 뭐 이런 것 최저임금 때문에 관련해서 대학이 또 힘들다라고 대학 입장에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보기에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지나간 학생들이 정말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느냐 첫 번째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갔느냐.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학생들이 아까 이사정 활동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 낸 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돈을 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 서비스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서울하고 지역을 비교하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의 학교들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사회 인사들 이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특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놓고 봐도 과연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많이 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능력.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뭐 저명 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도 뭐 그만큼 훌륭하고 학식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는 좀 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더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육의 기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정규 과정 이외에 아니면 초청 강사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보다 많은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과 관련해서 좀 드는 생각이 이제 올해부터 인구 전력이 이제 본격화되고 하면서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하여튼 되면서 대학에 이제 그 정원들이 못 채워질 거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고 학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11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역 언론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인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 지방대학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학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그게 문제가 정말 있다고 한다라면,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한다라면 지역 언론에서 당연히 이게 등록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면 또 그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어떻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대안들이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웃은 이유가 우리 이기동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불필요한 그 중간중간에 그 추임새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요. 이사장활동가께서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대학이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처한 이유는 비단 학생 등록금뿐만 동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보도를 하는 거는 좀 문제 있는 태도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더 할 얘기 없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지역 대학 교육의 기회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 대학이 유독 인문학과가 많이 폐가가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보다. 서울의 네. 대학도 종종 그렇지만 지역 대학이 유독 이렇게 폐가가 되는 건 뭔가 대학 평가 점수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지역 대학일수록 이게 더 가시화가 안 되고. 공감해요. 지금 네.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기회가 확실히 좀 더 열악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보면요,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이 초청 강연들 와요. 매주 한 명씩 오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치인들이 와갖고 청년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인데 지역의 대학은 선거철 되면 어쩌다 한 번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국회의원들을 매주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 거리감 이런 것들과 어쩌다가 선거철이나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해갖고 우르르 동원대학교 가서 보는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런 전혀 다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지역 대학들이 분명히 반성할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상기 팀장이 아까 지적하신 뭐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더 뛰어나고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좀 덜 뛰어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마 본인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경험을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됐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얘기할게요, 이제. 지역 언론과 광고 얘기를 좀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차례 걸쳐 할 건데, 오늘은 인터넷 광고를 좀 봤어요. 지역 언론들, 이제 지면 신문들, 아까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이런 지면, 종이 신문들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들도 있잖아요. 몇 군데를 좀 살펴봤습니다. 대전일보부터 봤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언론 하면은 뭐 사회적 공기다, 뭐 여론 형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광고를 또 할 수도 또 있습니다. 뭐 사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광고도 이제 그 수준에 걸맞는 광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요. 우선 대전일보 인터넷 광고는 크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상가 분양 이런 광고 좀 있었고, 시계 광고, 뭐 모두 투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고, 배너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별도의 팝업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중도일보는요, 팝업창이 가장 많아요. 화려한 언론사입니다. 홈페이지 일단 접속하면 팝업이 기본으로 팍 떠요. 네, 이번에 요즘 뜨고 있는 거는 수시대학 박람회 공주대학교에서 한다는 게 뜨고요. 기사를 클릭해도 팝업이 팍 뜹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일보는 팝업을 좋아하는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시원스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쇼케이스 주문 제작, 뭐 150억 부자가 사는 집 어떤가 봤더니 입이 쩍 이런 거는 사회의 공기라고 자청하는 언론사에서 하는 광고로 이게 적절한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데일리 인포란에는요, 죽어라 안 빠지던 살 한 달 만에 24kg 감량. 뭐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제가 살 빼봐서 아는데요, 쉽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거 믿고 여기에 가는 분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과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과대 광고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대표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 좀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요즘 인터넷 바꾸고 55인치 뭐 TV 얻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요게 네. 김신영 48kg 비키니 동영상 화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것들이 광고 내용, 중도일보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제 이게 중도일보 광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쿠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검색한 걸 위주로 해서 이게 팝업이 뜨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검색 안 합니다. 아니 왜냐면 참고로. 아니 그러니까 연관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네. 건지. 저희 연관 검색에서 이런 거 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살 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는 네. 별도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뜨길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광고들이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대전일보나 중도일보나 아마 금강일보나. 아니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원하건데 아마 비슷한 업체에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고 광고를 대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네. 보여요. 시원스쿨이나 모두투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사가 직접 그 광고 유치를 그런데 하진 그 않거든요. 언론사 얼굴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언론사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충청투데이 광고를 보면요, 인터넷입니다. 지자체 행사 홍보 배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의 팝업은 없고요. 근데 지자체 행사 홍보 배너라 언론사가 지자체로부터 광고를 받는 거는 우리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썩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충청투데이는 그게 많이 보이고요.
좌측에 여름에는 쿨 팬티 시원하다 쾌적하다. 검색에 남자 속옷 나시반 무료 체험 뭐 이런 거. 네, 모두 투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에는 여자 가슴 부위 이제 야한 복장 보이면서 한 달 8kg 판매 금지 다이어트 땡땡땡 뭐 이런 광고들이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금강일보는요. 처음에 팝업 없습니다. 역시 그 시연스쿨이 좌우에 딱 포진해 있고요. 메인 페이지에는 관공서 홍보, 뭐 우송대학교 배너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니까 팝업이 2개 빵 뜹니다. 네, 시원스쿨 역시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근데 팝업이 좀 특이한 게 신문 기사 창 같아요. 근데 네. 내용이 보면요. 50억 자산가 여대생 시작은 10만 원으로 뭐 겨우 300만 원으로 37억 벌어 여 알바 이것 보고 땡땡땡 뭐 이런 거. 이혼 후 100억 자산가 된 여성 급등주 터졌다. 뭐 그리고 비키니 입고 이제 야구 배트를 공치는 여성 동영상과 함께 겨우 100만 원으로 32억 터졌다. 이거부터 해라. 뭐 이런 광고들이 떠요. 이게 과연 언론사에서 할 만한 광고인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런 거 평소에 검색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쿠키가 나한테 어떻게 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검색 안 합니다. 방송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굿모닝 충청 보니까요. 홈피에 팝업 광고 있습니다. 네, 2019 굿모닝 충청 안전 캠페인 해가지고 네, 안전 캠페인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협찬이 대전에 5대 자치구 있죠. 대덕구, 중구, 네. 유성구 이런 자치구,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협찬인 거예요. 그럼 이게 캠페인이 굿모닝 충청에서 얼마나 안전 캠페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캠페인을 명분 삼아 광고료를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기획 광고죠. 기획 광고. 평소에 굿모닝 충청이 얼마큼 안전 캠페인을 위해서 뭘 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여기도 뭐 시원스쿨 모두 투어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인터넷 그 광고 대행 업체가 시원스쿨 모두 투어에서 많은 걸 하나 봐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여기도 뭐 로또 번호 생성 이런 콘텐츠들 있고요. 여기도 역시 월 200만 원의 수익 무인 셀프 빨래방 창업 알아보자 뭐 이런 광고들도 있습니다. DT뉴스 24 보면요. 홈피 팝업 광고 없습니다. 근데 보문 미술대전 뭐 타이어뱅크 둔산 한방병원 관공서 기업 지역대학 건설사 배너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배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사를 딱 클릭해 보면요. 영단기 팝업이 뜨고요. 네. 모두 투어, 현대 미약 성형외과, 뭐 비절개 쌍꺼풀 앞트임, 입술 트임 이런 광고들이 뜹니다. 네. 배너 광고가 굉장히 많고 대전 뉴스 여기는요. 홈피 기사는 가운데 있고 양쪽에 배너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너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광고는 되게 다채롭습니다. 뭐 관공서부터 해갖고 지역 음식점, 로펌, 트램, 수돗물 마시기 캠페인, 한비콜, 뭐 대학교 광고, 병원, 예, 굉장히 많이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직접 수주한 광고들인 것 같은데. 네, 기사를 클릭하면 따로 붙는 광고는 없는데 홈페이지 메인에 광고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언론사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광고가 지나치게 여기도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전 시티저널 보니까요. 대전 서구의 광고, 토토젤 페스티벌, 천안시, 세종시, 대전 중구의 관공서 광고가 눈에 많이 뜹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사를 클릭하면은 당신이 추천하는 콘텐츠란에 남성 확대 수술 합리적인 가격 받아보기, 뭐,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최대 5천만원 저금리 대출 가능, 나는 이 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번다, 뭐 이런 광고들이 떠요. 이게 과연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의 인터넷 그 페이지에 뜨는 광고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충남일보 보면요. 홈피 팝업 없습니다. 근데 알짜 교육정보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교육정보면은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야겠죠? 네. 윤선생 정글비트 테마 캠핑장 개장, 웅진 싱크빅 AI 수학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만 명,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4개월이네. 광고죠. 네. 맨 하단에는 뭐 동구의회, 세종, 충남도, 토토즐 페스티벌, 아산 등 관공서 배너가 굉장히 많고요. 기사 클릭하면 하단 그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이슈란에 집에서 하루 2번 바르면 얼굴 주름 쫙 펴진다. 월 부가수입 500만 원 창업. 저녁 먹고 이거 하나를 먹고 몸속 찌꺼기 쫙 빠져 뭐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쭈쭈쭈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관공서 광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예, 이래가지고 지역 언론이 행정기관을 혹은 정치권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궁금증이 있고요. 오늘 광고를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주된 이유는 제가 오늘 5분만 더 쓸게요. 주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 복지단 정관성 대표의 막말 논란이 있었었죠. 뭐 인간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뭐 날카페라 뭐 이런 얘기 했다가 그런 보도를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말고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언론들은. 그러다가 이제
불용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해서 남은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걸 네. 지적을 하니까 시의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이제 마사지해서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하다못해 언론에서 그 문제는 이제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재환 기자 말고는 누구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하나 더 있었네요. KBS 5시엔 대선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행정기관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밥 먹자, 술 먹자, 광고 줄게 이런 대화들이 왕왕 오간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보한 기자들도 몇몇 저한테 제보한 기자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관공서나 뭐 기자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에서 밥 먹는 자리 있잖아요. 김영란법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얻어먹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자들한테 밥을 사는 거는 그 기자가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여론을 담당하는 언론, 그 공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잘 보이려고 나쁘게 얘기하면 질들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된다고 얻어먹습니까? 저는 그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전복지재단이 업무 추진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2018년엔요. 명목이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입니다. 명목이요.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 그게 뭐겠어요? 기사 잘 써주고 아니면 나쁜 거 있으면 써주지 마세요라는 취지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죠. 1월에 대전 CBS 등에 16만 5천 원, 2월 충청 뉴스 등과 16만 8천 원, 16만 1,800원, 3월 D2뉴스 등과 88만 원, 4월 중앙일보 등과 82만 5천 원, 5월 중도일보 등과 24만 7천 원, 6월 충청투데이 등과 19만 5천 원, 7월 대전일보 등과 54만 7천 원, 8월 굿모닝 충청 등과 38만 8,500원, 9월 언론인 클럽 등과 34만 4천 원, 10월 충청신문 등과 31만 4천 원, 11월 금강일보 등과 13만 4천 원, 12월 장애인 복지신문 등과 31만 6,500원을 썼다라고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은 뭐 10몇만 원 밥 먹은 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만 먹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또 인정이지 밥 한 번 얻어 먹으면은 솔직히 좀 더 친해지면서 기왕이면 또 좋게 생각해 하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면은 차 한잔 마셨으면 이 돈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아마 밥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마셨거나 그랬을 걸로 추정이 돼요. 2019년에는요, 항목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재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1월 충청투데이와 등과 41만 6,500원, 2월 대전 CBS 등과 44만 1,000원, 3월 대전일보 등과 69만 7,000원, 4월 충청프레스 등과 35만 1,000원을 썼다라고 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광고비 내역 봐도요. 2018 여기 대전복지재단만 하나는 겁니다. 네. 2018년 1월 자 미디어 대전을 통해서 미디어 대전 광고료 지급으로 50만 원. 2018년 4월 중도일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들어간 게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월에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금강춘추 50만 원. 5월에는 사회복지법인 밀양복지재단에 이제 여기는 10만 원이네요. 복지재단인데 여기는 10만 원이에요. 언론사는 뭐 220만 원 있고 하는데. 그다음 5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금강춘추 110만 원. 5월 앞으로는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충청뉴스, 충청프레스뉴스원에 150만 원. 그다음에 8월 D2뉴스 55만 원. 그다음에 8월 충청투데이 220만 원. 9월 충청신문 50만 원. 9월 대전일보 220만 원. 9월 대전뉴스 50만 원. 9월 브레이크뉴스 50만 원. 10월 굿모닝 충청 110만 원. 11월 금강일보 88만 원. 12월 장애인 복지신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신문에 110만 원. 그 12월은 다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팡팡뉴스 50만 원입니다. 2019년 올해 2월입니다. 미디어 대전 50만 원. 이거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밭일보 33만 원, 중도일보 220만 원, 충청프레스 50만 원, 미디어붓 110만 원, 한밭일보 33만 원, 한국언론문화연구원 110만 원이 2019년 4월에 지급이 됐네요. 이렇게 그 자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쭉 불러드렸는데.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복지단 뿐이겠냐는 거죠. 대전시로부터 충남도로부터 그다음에 뭐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구청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인들, 공익법인들부터 해서 기업들 많겠죠. 그리고 이 복지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예산 중에 상당수를 이런 쪽에 지출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의 막말 파동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언론 보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와중에 대전일보는요, 지난주인가 수요 프리즘 코너에서 정관성 대표의 칼럼을 실어줘요. 기고문을. 억취 소학의 함정이라는 기고문을 실어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대로 진위를 따져보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어딘 잡아 추측한다는 의미로서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하이니 벨의 소설 카타리나 볼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인용하며 저널리즘의 무형의 폭력은 살인이다라고 주장 이러면서 마무리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세상을 믿을만하고 아름답다라고 외치며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자. 살만한 세상은 그런 게 아닌가. 이게 할 짓인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언론이 공격했다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를 대전일보는 또 실어주고 있어요. 수요 프리즘 코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일단 안 나오는데요. 어떻든 이게 그 사실 문화재단과 관련된 문제들이 복지재단이었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지금 문제들이 여기뿐이겠습니까? 네, 지금 몇 달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들이 그거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고 또 지면을 그건 사유화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저희가 지금 민원연에서 대전 광역시 비롯해서 3대 이제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우리 언론뚱땅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복지재단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분석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자료를 좀 얼핏 보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분석을 다 못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제대로 좀 못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이 거기 220만 원, 110만 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매체에 저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건당 1,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 기획 보도 이런 보도 사례금 이런 형태로 좀 나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도 좀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언론들이 궁극적으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받지 않고 지역민들의 구독료로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건전한 언론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대전 산내 골룡골.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서구 관저동 공연장 뜰에서 한홍구 교수, 심규상 기자, 그리고 밀러 박사가 산내 골룡골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이렇게 해서 언론뚱땅 시즌2 3회 방송 마칩니다. 저는 오늘 좀 후련하네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 이제 되게... 완전히 찍혔어요. 되게 흥분해가지고 숨이 자료 읽다가 가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밤길 조심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크게 반응이 없네요, 김상기 의원님. 네, 그래요. 저 혼자 죽죠. 우리 박철 위원님께서 이제 관전 2번째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가까이 와서 얘기해 보세요. 네. 별다른 관전평은 없고 목이 안 아픈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정 활동가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가시기 전에. 네, 저는 오늘 대학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젊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 눈으로 부릅떠서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한 뒤 2주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언론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언론뚱땅 수고하셨습니다.